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을 하고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월급은 분명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쳐다보기도 무서울 정도로 치솟는 걸까요? 혹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돈을 너무 헤프게 써서 그렇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게임의 룰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학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아니 어쩌면 알려주기 싫어하는 자본주의의 진짜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내민 빨간 약을 기억하시나요? 진실을 알게 되면 다시는 이전의 안락한 꿈속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비로소 내 삶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이라는 종이 조각의 실체, 그리고 매일 밤 우리가 잠든 사이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야 할 환상은 바로 돈 그 자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5만원권, 만원권 지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이걸 돈이라고 부르며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만 있으면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집도 살 수 있다고 믿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 종이, 쪼가리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세종대왕과 신사임당이 그려진 조금 정교하게 인쇄된 종이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이건 돈이다 라고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17세기 영국 런던의 금 세공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시초가 된 아주 기가 막힌 사기극이 시작된 곳이죠. 당시에는 진짜 돈은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금덩이를 매일 들고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고 불편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튼튼한 금고를 가진 금 세공업자에게 자신의 금을 맡기고 대신 금 보관증이라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무거운 금을 꺼내오는 대신 이 가벼운 보관증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돈의 시초가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금 세공업자들은 아주 기발하고도 사악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사람들이 금을 맡기기만 하고 실제로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10명이 금을 맡기면 실제로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1명 정도에 불과했죠. 세공업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금괴금은 가득 쌓여 있고 주인들은 찾아가지 않으니 내가 있지도 않은 가짜 보관증을 만들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어떨까?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내 것도 아닌 금을, 심지어 금괴 있지도 않은 금을 존기에 써서 빌려준 거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보관증만 가져오면 언제든 금을 내줄 수 있을 만큼의 양만 금괴 남겨두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은행이라고 부르는 시스템, 즉 부분지급 준비 제도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용하는 은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100만 원을 금괴 고스란히 모셔두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아주 적은 금액,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돈이 마법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A가 100만 원을 예금합니다. 은행은 10만 원을 남기고 B에게 90만 원을 빌려줍니다. B는 그 돈으로 C에게 물건을 사고 C는 다시 그 9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합니다. 은행은 다시 그중 일부를 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분명 처음에 있었던 현찰은 100만 원 뿐인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실체는 없는데 숫자만 늘어나는 마법, 이것이 자본주의가 돈을 만들어내는 방식, 즉 신용창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옛날 이야기라고 칩시다. 그런데 1971년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달러는 금 교환권이었습니다. 달러를 가져가면 언제든지 그 가치만큼의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미국 정부가 약속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 쪼가리인 달러를 믿고 썼던 겁니다. 뒤에 든든한 금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 등으로 돈이 부족해진 미국이 배를 째라 하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준다. 그냥 우리 미국 정부를 믿고 써라. 이 순간 돈은 실물 가치와 연결된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돈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아니, 중앙은행이 컴퓨터 엔터키만 누르면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진짜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고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오른다고 표현합니다. 작년에 5,000원 하던 짜장면이 올해 7,000원이 되면 짜장면 값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짜장면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짜장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밀가루나 노동력의 본질적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짜장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있는 돈의 가치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쓰레기처럼 떨어지니까 똑같은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더 많은 종이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자본주의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세금이자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며 돈을 마구 찍어낼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직접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풀어서 돈 가치를 떨어뜨리죠. 그러면 여러분이 은행에 고이 모셔둔 1억 원의 예금은 숫자는 그대로 1억이지만 그 실질적인 구매력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들어있는 금괴, 누군가 매일 밤 몰래 들어와서 돈을 조금씩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돈은 그대로 두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크기를 매일 밤 조금씩 줄여놓고 가는 겁니다. 어제는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는데 오늘은 반 가마니밖에 못 사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열심히 저축만 하는 사람이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이자 3%에 기뻐할 때 실제 물가 상승률과 자산 가격 상승률은 10%, 20%를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벼락거지가 되는 구조인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애초에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은 빚에서 태어납니다. 누군가 대출을 받아야 돈이 생겨나는 구조죠. 그런데 이 대출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문제는 이자를 갚을 돈은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돈이 딱 100만 원만 있고 은행이 A에게 그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칩시다. 이자가 10%라면 A는 1년 뒤에 11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돈은 전부 합쳐도 100만 원. A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도 갚아야 할 이자 10만 원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은행은 또 다른 누군가인 B에게 10만 원을 대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돈이 110만 원이 되고 A가 B의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게 되니까요.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대출이 일어나야 하고 돈은 계속해서 풀려야만 합니다. 멈추는 순간 시스템은 붕괴합니다. 마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돈을 찍어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괴물 같은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 그 어떤 화폐도 영원히 가치를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부터 독일의 마르크화, 짐바브웨 달러까지 모든 종이돈은 결국 가치가 0에 수렴하며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달러나 원화라고 다를까요? 시간 문제일 뿐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빨간 약을 삼켰습니다. 돈은 빚이고 정부는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으며 그 대가로 내 현금의 가치는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단순히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가짜 돈인 현금에 목매지 말고 진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현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현금이 쓰레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는 족족 실물 자산으로 바꿉니다. 그 첫 번째 방어막은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우량한 기업의 지분이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땅과 건물의 가치는 돈 풀리는 속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오릅니다. 50년 전의 강남 땅값과 지금의 땅값을 비교해보세요. 짜장면 가격이 오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올랐죠. 이건 땅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그만큼 폭락했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땅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폭등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과 같은 원자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돈으로 인정해온 유일한 불변의 가치, 그것이 금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기를 쓰고 금을 사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적어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으로부터 내 구매력을 온전히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합니다. 호불호는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철저히 제한되어 있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고 자산을 옮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무작정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코인을 사거나 주식을 하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불타고 있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저축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성실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한 성실함은 쳇바퀴를 열심히 돌리는 햄스터의 노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햄스터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돈의 속성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파란 약을 먹고 정부와 은행이 만들어 놓은 안락한 환상 속에서 내 돈이 녹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은퇴할 때쯤 텅 빈 통장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쓴맛이 나더라도 빨간 약을 삼키고 이 냉혹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갈 방법을 치열하게 공부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지능은 생존 기술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금리가 무엇인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역사가 증명하는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스스로의 키를 잡고 항해할 수 있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노동력을 잠시 저장해둔 구멍난 배터리일 뿐입니다. 그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짜 가치로 교환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미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지금까지 학교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자본주의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